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 이야기입니다. 이 조희대 참 우리 이 민주 시민들한테는 아이고 예, 이거 잠깐만요. 마이크 줄이 또 엉켰어요. 아유 이런 참.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줄이 엉켜가지고요. 네. 자, 이 민주 시민들한테 조희대는 두통 유발자, 암 유발자죠. 조희대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갑한 시기를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기현, 사실 지기현이가 뭔 힘이 있겠어. 보면은 유명해요. 지기현 그 법조계 내에서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튀는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을 석방해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예. 법조계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기현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이죠. 뒷배가 꽤 든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는 뒷배가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의 모든 현상은 결국 조희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희대가요. 요즘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라는 것을 만들어요.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며. 근데 갑자기 예규는 왜 만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부 설치 법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뭐 하는 짓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예규를 또 만들겠다. 그러면 그 예규하고 법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하지만 상황을 보면 예규의 내용은 법의 내용과는 매우 다른 형태입니다. 예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시행령이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시행령을 만든다는 건데, 자, 시행령이면은 법에 있는 내용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법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일치를 안 해. 그럼 뭔 말입니까?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말하잖아요. 법이 나오는데 예규를 왜 만들어? 네,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예, 위헌 소송을 강행하겠다. 우리 내규가 있으니까 이 예규 가지고 재판하면 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위헌이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예규대로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의 속셈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다들 보셨죠? 내란 전담 재판부 23일 본회의 상정. 그래서 24일 날 처리된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내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흐려지고 왜곡 현상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비록 만족할 수는 없으나 빨리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수요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4일 날 처리를 하겠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시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공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조이대가 어깃장을 놓지요. 뭐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예. 갑자기 수정안부터 만들어요.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내란 전담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요. 모든 권한을 조이대한테 줘놨습니다. 이게 이 법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 그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조이대가요, 예규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죠. 이 예규의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어떤 분들은 조이대가 예규를 만들었다는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시행에 동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된 거 아니겠냐. 갈등이 끝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데 예규를 왜 또 만듭니까? 법과 예규가 두 개가 다 존재하려면 법과 예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치해야 되는데 조이대는 그 내용을 일치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이거 포스트잇을 제가 지금 하나 이걸 떼서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포스트잇이 어떻게 뚜껑을 열지 이거? 예. 요새는 이렇게 마이크가 애를 먹이더니 요새는 포스트잇까지 애를 먹이네요. 네, 참네. 아이쿠야. 자, 뚜껑 열었다. 예, 아이고 힘드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이대가 이 예규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규. 조이대가 만든 예규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어디 갔어? 요새 뭐가 자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제가 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항상 보면은 저는 준비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놔뒀거든요. 근데 꼭 보면 막상 쓰려고 하면은 물건이 없어. 오늘도 제가 포스트잇을 준비를 했는데 포스트잇을 내가 분명히 잘 쓰려고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놔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 항상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니? 갑자기 포스트잇이? 아씨, 포스트잇이 있어야지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참 제가 웃습니다만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이게 뭐 참, 네, 이게 뭐, 예. 자,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이대가 이 예규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뭘 만들고 있습니까? 예, 법을 만들고 있죠. 둘 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겁니다. 둘 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되는 건데, 조이대는 예규를 만들고 민주당은 법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개는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자,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판사지, 판사. 판사 선임이 문제인 겁니다. 네, 이게 뭐, 이거 뭐, 여기 있구나.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만든 판사 선임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판사를 선임을 할 때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정신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판사들을 선임하느냐? 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추천위는 법관회의나 또는 판사회의, 전국 각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 법관대표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비해서 조희대가 만들어낸 요거는 뭐다? 예규는 뭐가 되어 있다? 판사 선임 어떻게 한다? 기존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조희대는 뭐라고 포장을 하고 있느냐? 왜냐면 무작위 배당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기존 방식 그대로 무작위 배당을 해가지고 재판을 맡은 게 누구예요? 지기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조희대가 만든 이 예규는 제2의 지기현을 만들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조희대는요, 이 추천위원회에서 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 등을 통해서 선임된 이 판사들, 이 판사가 추천위를 통해서 조희대가 임명한 이런 방식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기존 방식 그대로 무작위 배당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다? 지기현 같은 놈을 판사로 앉히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희대의 현재 속셈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이 법, 이것도 기존의 내용에 의해서 너무 후퇴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지금 조희대가 만든 예규는 이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는데 왜 조희대는 또 새로운 예규를 만들려고 할까? 기존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외부인이 이 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바뀌는 법은 전부 다 법원 내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판사를 선임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아니, 판사를 못 믿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현직 판사들로 판사를 선임을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1심은 제외하고 2심, 3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기현하고 한성진 이 두 판사들 못 믿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내란 전담 재판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뽑자라는 법을 결국 만든 겁니다. 근데 조희대는 그것도 싫다 이거야. 그것도 싫어.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거 껍데기만 남았는데 껍데기만 남은 이것조차도 조희대는 싫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한다 라고 바꿔놓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해 드릴게요. 자, 지금 민주당 안,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내란 재판부 판사 선임, 자, 법관 대표회의,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여기서 후보를 추천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선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런 방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이 방법을
못 쓰겠다. 나 이 방법 못 쓰겠다. 지금처럼 뭐 지기현이한테 재판을 배당한 방식 그대로 무작위 배당 이 방식 그대로 사겠다. 이런 식의 예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거 예규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떡하니 만들어 놓겠다는데 그 법에 정반대되는 그 법의 취지와 정면 충돌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산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예. 이 법, 민주당과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 설치법을 인정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헌 소송으로 가겠다.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만들든 간에 그 법이 기존의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후퇴된 것이든 간에 일단 무조건 소송, 헌법소송, 위헌소송을 가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희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규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예규를 왜 만듭니까? 법이 있는데 예규를 왜 만들어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법을 인정하겠다는 건 뭐예요? 위헌소송을 가겠다라는 거야. 위헌소송을 해가지고 법 시행을 중지시킨 다음에 지들은 예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재판을 밀고 가버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조희대가 이번에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법을 뭐 예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협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와서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왜 예규를 만들어요? 그거는 법 시행에 협조를 안 하겠다. 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위헌소송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헌소송을 강행해서 법 시행을 중단시킨 다음에 지는 예규를 가지고 재판, 지 마음대로 하는 재판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지. 자, 저는요, 애시당초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조국 혁신당에서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법안 내용이 지금 크게 후퇴했죠. 조국 혁신당은 법안 내용이 크게 후퇴하면서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조희대는요, 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위헌 소송 갑니다. 그 위헌 소송 가기 위해서 예규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위헌이라는 건데?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장용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조희대가 예규를 만들었으면 그게 잘해보자는 뜻일 수도 있잖아. 내란 전담재판부 잘해봅시다. 이런 일종의 항복선언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조희대가 만들었다는 그 예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예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내란 2심 적용. 자, 이 내용이죠. 자,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법원이 형습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에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법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그렇게 나오죠.
법을 고쳤는데 여전히 위헌 수지가 있어서 예규를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희대는 법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위헌론을 펼칠 것이고 위헌 소송을 낼 것이다. 그 빌드업이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법을 이미 고쳤는데 또 위헌이라 그러잖아. 제가 그랬죠. 법을 백날 고쳐봐라. 어떻게 고쳐봐라. 조희대가 위헌이라는 말 안 하는가. 봐요. 고쳤는데 또 위헌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 위헌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예규를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조희대가 이런 새끼예요. 아무리 수정을 해도 수정은 니들이 아무리 해도 위헌 소송을 내겠다. 이 말은 위헌이라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무조건 싫어. 아니 나는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어. 이건 거죠. 윤석열한테 무죄를 주고 싶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개새끼예요. 이 개새끼한테 자꾸 우리가 왜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위헌론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조희대의 이 같은 태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조희대의 위헌론과 조국혁신당의 위헌론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다르다는 점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위헌론을 제시했다는 것만 강조해서 조희대가 하고 있는 이 행보를 합리화시켜주고 뒷받침해 줄 거고 그 근거로서 조국혁신당을 끌고 올 거예요. 조국혁신당 이번에 조희대한테 이용당한 거야 이거. 100% 이용당한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희대의 의도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왜 위헌이냐. 조희대 너 헛소리 하지 마. 너 이 새끼야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니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으로 윤석열 풀어주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목소리 높였어야 돼요. 야 조희대 니 속셈이 뭐야? 윤석열 풀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재판도 질질 끌고 있는 거고 지기현이 같은 이상한 놈한테 재판 맡긴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대받아 쳤어야 돼. 그래서 네가 위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 네 속마음 다 알아. 이 내란 역적놈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그랬어야지 지기현이 이 조희대가 함부로 날뛰지 못했을 겁니다. 듣는 척하고 대법원장 대우를 해주니까 이 새끼가 눈에 비는 게 없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친 겁니다. 조희대의 의도대로 굴러가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지금 법 바꿔봐요. 위헌성 일부라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조희대한테 말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상황에서는요. 항상 합헌적인 수단만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것만 쓸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위헌이 아니라 절차상에 조금 한계가 그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내란 아닙니까? 내란. 나라가 자빠지게 생겼다고. 나라가 자빠지게 생겼는데 합헌적인 절차만 따질 거예요? 아니잖아. 나라부터 먼저 되살려 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긴 판에 합헌적 절차를 운운하고 있다가 도둑놈한테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법에 위헌성이 일부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조희대한테 무조건 말려드는 상황이었어. 근데 말려들었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이라는 위헌적 상황에서 항상 절차적으로 합헌적인 것만 찾아서 쓸 수 없어요.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우리는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내란 세력과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것만 쓸 수 있나요? 내용이 본질적으로 위헌적이라면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절차적으로 약간 새로운 기법이 새로운 절차가 도입됐다고 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투쟁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의 적, 민주공화국의 적에게 민주적 절차를 허용하는 바람에 민주정치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적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허용하는 바람에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민주적 공화국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민주공화국을 넘어뜨리려고 한 윤석열한테 자유를 인정해주고 인권을 인정해주는 바람에 민주공화국이 흔들리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투쟁적 민주주의니 방어적 민주주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시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그 말 자체를 밟아버렸어야 됩니다. 어디서 이 새끼들이 내란 진압에 단 한 푼도 도움 주지도 않은 새끼들이 어디서 위헌 타령이야? 개새끼들 확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왜 우리는 고분고분합니까? 판사들이 뭔데 우리 맨날 판사들한테 고분고분해요. 지금은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고 창조하는 헌법 제정 권력의 시간인 겁니다. 재헌 권력의 시간이에요.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왜 판사들이 끼어서 지랄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조의대, 아니 합헌, 위헌, 지금 그거 따질 때냐고. 그렇게 한가할 때야 지금? 판사들이 그딴 소리 하면 때려 부셔버려야지. 왜 그 내비도? 판사들이 뭘 했는데?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뭐 했는데? 계엄이 터지는 그날 밤에 판사들 뭐 했는데? 나는 총 맞으면서 버텼어. 너 앞에서 총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텼어요. 판사들 뭐 했는데? 그 새끼들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하면 굴렸잖아.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위헌문헌해요? 그런 자들한테는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이대가 저렇게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이대는요,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과 내란 역적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윤석열은 인권이니 절차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 자유로운 권한이라서 지 멋대로 선포해도 된답니까? 윤석열은 그 주장을 하고 있죠. 미친놈 아니에요?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지 맘대로 설치해도 돼? 그러면 지금 너무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계엄 선포해도 되겠네. 바로 계엄 선포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기현 판사 이런 새끼들 다 그냥 감옥에 보내든가 얘 백령도에 실어서 폭사시키든가 해야겠네. 에? 윤석열의 논리라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한테 자꾸 마이크 쥐어주고 인권은 운운하고 조이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참 절망적입니다. 판사들한테 제가 판사들도 그렇고 모든 법조인들한테 꼭 제가 짚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법조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조인들이 방바닥에 엎드려 있을 동안에 윤석열의 총칼이 무서워서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켰던 거예요. 따라서 법조인들이 내란 진압이나 내란의 심판에 목소리를 낼 자격 없어요. 모가지 안 나라는 게 다행인 줄 알라 그래. 참 안타깝죠? 예. 속이 좀 상합니다만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조금 이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